강연을 어떻게 풀어내 나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날씨가 되게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즐겁고 조금은 가볍고 그리고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 제 남극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조금은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다. 그러니까 극지연구소 관계자 제외하고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선물이 있는데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없죠? 네,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남극 탐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탐사 대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썸네일이라 그러나요? 썸네일을 태어난 김에 남극 일주라고 했는데 어때? 뭐 근사한가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8번의 남극 탐사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1년과 2023년에 남극 K루트 탐사 대장을 역임하고 그 탐사 대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탐사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가운데가 저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장이라는 호칭을 뭐 듣긴 했는데 사실 저도 어색해요. 뭐 대장이라고 하면은 저기 보시는 저 베어 그릴스,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뭐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은 여기 진실의 방으로 네 마동석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대장을 해요. 저 같은 애들은 사실 대장으로서 사실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분께서는 조금 네 자제를 해주시고 요 네 명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네, 그 선물 네 그거 네 리미티드 에디션 네 극지연구소 그 리미티드 그 방향제입니다. 자, 하나는 맞췄고요. 나머지 하나 무엇일까요? 나머지 하나 좀 어렵습니다. 네, 수염. 잠깐만요. 여기 얘는 수염이 없는데 여기 없으니까 네 죄송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 정답 네 정답 네 그냥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었는데 이 네 명은 모르셨겠지만 다 유부남입니다. 네, 저도 결혼을 했고요. 그 저기 베어 그릴스는 심지어 3명의 애 아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마동석도 뭐 결혼을 최근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스티브 로저스 네, 이 배우도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관계로 제가 남극 최연소 대장, 뭐 직진 본능, 극지 연구의 신기원 이런 신문 기사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남극 K루트 미래의 땅 개척 첫걸음 그리고 K루트 탐사대 남극 도착 세계 6번째 남극 기지 건설 대장정. 확실히 기자분들이 그 네이밍을 빼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찌 됐건 여기에 그 기사에 나온 공통적인 워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극 K루트라는 건데요. 혹시 요거 마크 보신 분이나 K루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네, 들어보셨나요? 오, 대단하신. 그러니까 혹시 K루트 뭔지 아십니까? 윤태호 작가. 네,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셀럽을 좀 초대를 해야 되나 봐요. 네.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번 강연이 4번째인데요. 거의 K루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르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K루트 마크고
이 남극이 있고 이제 길을 개척한다라는 저희의 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남극 그리고 극지연구소 하면은 이 세종기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1988년에 건설이 됐고 한 35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분들께서는 세종기지는 거의 다 아세요. 그리고 다음 이제 세빙연구선 아라오노는 아마 수년 전에 그 러시아랑 한국의 그 이제 어선을 구해서 뭐 남극의 산타라는 뉴스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익숙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보고과학기지. 이거는 저는 저희랑 이제 관계자분은 꽤 잘 아시는데 국민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반이 안 아시는 분이 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장보고과학기지는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루트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네, 그렇게 말씀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극에 길을 만드는 그런 탐사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길을 만드는데 우선 저희는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이 가야겠죠. 그래서 탐사대장 그리고 연구원, 중장비 대원, 안전요원, 의료대원 같은 구성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면은 뭐 크레바스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위험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뭐 신부빙하 시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빙조우 시추, 내륙 기지 후보지 탐사 같은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탐사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고요. 이러한 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연구 영역을 좀 확장하고 그다음에 연구 우선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본진만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시커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미네랄도 있고 무슨 가스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찾는, 그러니까 미네랄과 가스는 어떻게 보면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길을 개척을 했는데 사실 이 길이란 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거쳐서 길을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에 요 300km 지점, 저기 앞에 처음에 시작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장보고과학기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명의 대원이 300km의 거리를, 그러니까 길을 개척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는 10명의 대원이 이제 720km의 길을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3명의 대원이 936km의 길을 개척을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 이 뒤에 보이시는 카라반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개척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연구하는 팀,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탐사를 수행을 했게 됐고요. 2020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남극 연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장기간에 걸친 항해를 통해서 이제 뭐 가장 축소된 형태의 탐사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2021년도에는 23명의 대원이 1740km 지점, 그러니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부터 프랑스 이태리 내륙기지까지 1740km에 달하는 남극 내륙 진출 루트를 개척을 했고 최근에는 남극 내륙 진출 루트의 최종 목적인 2215km 지점, 그러니까 내륙 연구 기지까지 저희가 탐사를 완료를 해서요. 총 이제 2215km 지점까지 탐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남극 지도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탐사 완료된 지점은 빅토리아랜드라고 하는 동남극 지점이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카라반 한쪽에 붙어 있는 벽면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처음에 이제 방문객들이나 외국인 이제 과학자들이 오게 되면은 이 벽을 상당히 감동스럽게 되게 좀 임프레시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기상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설날 이럴 때 빼고는 매일 움직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시면은 2019년도에 움직인 그 거리를 뭐 매직으로 쓴 건데요. 한 세 장 하고 조금 더 쓰이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최근에 저희가 기록을 한 건데 하나 둘 뭐 한 10장 정도가 사용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뭐 과학 뭐 이런 거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얘 뭐 하고 사니? 하루 종일 뭐 하니? 라는 것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저희는 사실 뭐 비슷합니다. 뭐 10시에 자서 한 6시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이빨도 닦고 그 다음에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면 한 5시간 내내 아까 그 저희 설상차라고 하는 차를 타고 계속 그 운전만 해요.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은 그 1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똑같은 그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서서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먹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점심 식사거든요. 이제 라면이랑 그런 국수 같은 거를 한 30분 내외로 빠르게 먹고 다시 K루트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이런 식판에다가 밥이랑 국 그리고 반찬 뭐 3-4가지 정도로 그렇게 뭐 똑같이 먹습니다. 먹고 나면은 이제 빨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빨래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남극에 있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얼음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걸 이제 녹인 다음에 그걸로 물도 마시고 이빨도 닦고 그다음에 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반 업무들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가족들이랑도 연락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밀린 업무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꼭 이렇게 밥을 식판이랑 뭐 그 국수만 먹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이 되면은 이렇게 뭐 김밥도 좀 말고 그리고 분식도 먹고 그다음에 삼겹살도 먹으면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루에 뭐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어디서 사냐?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그림은 저희가 12명의 대원이 사는 카라반입니다. 그래서 카라반은 숙소동 그리고 발전동이 있고요. 숙소동에는 8명이 잘 수 있는 8개의 침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동은 4개의 침실이 있어서 4명이 잘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만드는 온수 탱크나 그리고 이제 발전기 그리고 샤워부스, 화장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그림은 지금 침실을 사진을 찍어 놓은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한 3평, 2평 정도 되는 그 숙소에서 4명의 대원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이제 그 물을 녹이는 멜터를 이용해서 물을 녹이게 되고요.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물도 없는데 사실 저희가 화장실 가면은 물이 있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먹는 물도 부족한데 무슨 화장실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보시면은 이 화장실인데 용변을 본 다음에 밑에 화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로 내린 다음에 그걸 태워요. 태우고 그 재를 기지로 가져와서 기지에서 다시 한국까지 반출하는 뭐 소위 말해 뭐를 똥을 태운다. 네,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네, 보여드릴 게 많아서 지금 똥 대기 중입니다. 15분간 대기해야 이 똥이 완전히 네, 이 똥이 타려면 15분 정도 걸려요. 소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기다리. 이런 거를 이 관용어로 똥줄 탄다고 하는데 태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똥줄 타는 게 사실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위협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해봤는데요. 위협은 리스크, 사건, 가능성 그렇습니다. 남극 탐사에 있어서는 똥줄을 태우는 위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악기상 분리자료입니다. 이때 아마 풍속이 한 60노트 정도 됐었고 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외부 활동은 전면 중단된 네, 그런 것들 기억이 납니다. 다음. 네, 크레바스 상황입니다. 다음. 네, 보시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 똥줄 타는 위협은 낮은 온도와 그 다음에 높은 고도에 따른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남극 내륙 기지라고 하는 콩코르디아, 이 프랑스 이태리 기지에서 매일매일 기상 정보를 알려주는 패널인데요. 보시면은 네, 기압이 630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수면은 보통 1000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산소가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산소가 적다는 건 결국 뭐냐면 고산증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산소 포화도가 81 정도 됩니다. 네. 보통 95 이상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81 정도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네, 약간 이렇게 됩니다. 네, 눈 뭐 노출된 데는 다 이제 얼음이 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운행하면서 가장 낮은 온도가 영 마이너스 41도였습니다.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린 카라반 내부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그림은 저희 지도고 이 사진은 폴라로이드로 저희 대원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외국 연구진들이 아까 제가 하루에 며칠 갔는지 그 벽에 있는 그 메모와 더불어 이 사진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아까의 사진은 카라반에 있었고 지금은 저희 탐사 전체 선단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같은 공간이고요. 이건 하늘에서 본 저희 탐사대 사진입니다. 남극이란 곳은 엄청 가혹하고 고독하고 심적으로 힘든 공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롯이 스스로 감내해야 되고 그 공간에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 24시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상당히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해 탐사에서 10km 단위로 매 순간 찍었던 사진이고요. 1,500개 사진 중에 50개 사진만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남극인데 저는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탐사가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희망하거나 소망하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 어차피 태어난 김에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1분짜리 저희 탐사대 항공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